귀가 클럽 애들은 왜 학교 시간에도 집에 안 가는 거야? 마치 세븐스 씨,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 말투를 흉내내며 다음 문장을 따라 읽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하늘은 파란색이지 화려한 불꽃색이 아니야. 하늘은 파란색이지 화려한 불꽃색이 아니야. 강렬한 불꽃이 밤의 장막을 밝힐 순 있지만 별들의 오랜 침묵을 이길 순 없지. 이 문장은 좀 어렵네요. 강렬한 불꽃이 밤의 장막을 밝힐 순 있지만 별들의 오랜 침묵을 이길 순 없지. 좋아요. 좋아요. 인터넷은 정신의 탯줄이자 배설구이며 이를 통해 환락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왜곡된 스파키를 탄생시켰다. 네? 그건 너무 자극적인 말인데요. 차라리 얘한테 말하라고 하는 게 어때요? 이건 호모사피엔스 및 지능기계 기준 감정검사 규칙에 따라 제가 임시로 만든 몇 가지 테스트 문장입니다. 스파키라고 말할 때 생기는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 변화를 포착해 당신이 밈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한 거죠. 그럼 테스트는 통과한 거죠? 이렇게 흥미로운 반응을 보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방송 중독 후유증이 생기면 이상방어부 직원에게 연락해주세요. 저희가 행동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릴게요. 후치바 씨, 왠지 일 처리가 능숙하신 것 같은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환월 게임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한 아련자가 진실과 거짓말의 정의를 뒤바꾼 탓에 대규모 내란이 일어날 뻔했죠. 그 이후로 밈 치료가 이상방어부 안전 비상대책에 포함됐어요. 이번 스파키 축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친구분이 스파키의 바이러스 살포를 막지 못했다면 스파키는 재앙급 위해 기준의 이형이 됐겠죠. 대책이 없다면 재앙급 이형은 확산 과정에서 도시 수십 개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방어부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보통은 원력을 지녔으며 통제불능 상태가 된 환조종을 가리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해가 되는 존재는 모두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넌 이형도 아니면서 무슨 소리야? 가면을 쓴 네 모습은 좀 괴상하긴 하지만 혹시 코스믹 포스 플레이어신가요? 이상방어부의 재난 등급은 카드게임의 전투력 등급과는 차원이 달라요. 좋아요. 검사는 끝났어요. 저기 이형의 위해 등급에 관심이 있다면 이 문서를 한번 보세요. 관할 게임 기간에 여기서 언급된 수준의 파괴를 일으키면 이형으로 간주에 토벌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떠나기 전에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두 분의 가이드였던 린던 스코트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살해당했습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있던 그분은 꽤 끈질긴 상대였거든요. 아니요. 사망자의 신원증명서와 유전 정보 모두 스코트 씨와 일치합니다. 과거 그분이 두 분의 적이었나요? 설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긴 어렵지만 저희에겐 스코트 씨를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전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 유명한 열차의 영웅들이 갈등이 있었던 컴퍼니 말단 직원을 해칠 리 없죠. 무엇보다도 두 분에겐 모두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초기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은 환월게임과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건 두 분이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환월게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비디오 게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스코트 씨가 어떻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쿠치바 씨가 알려주셨으니 분명 사실이겠지. 환월 게임 정말 무섭네. 네 생각은 어때? 이해해. 스코트 씨는 가끔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우리를 귀찮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보단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 범인이 환월 게임을 노리고 한 거라면 곧 우리의 적이 될지도 몰라. 환월 게임. 히메코 언니가 우리한테 이 일을 맡겼는데 이 마치 세븐스님이 이 게임의 문턱조차 못 넘을 줄 누가 알았겠어. 됐어. 애초에 난 너처럼 영웅적인 패기도 없고 평소에 게임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이 안 따라가잖아. 역시 이 환월 게임은 나보다 네가 더 잘 어울려. 근데 좀 아쉽네. 모처럼 히메코 언니의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다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치 세븐스, 네 몫까지 열심히 해서 환월 게임에서 꼭 이길게. 근데 너무 힘들다면 너도 무리하지 마.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으니까. 참,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 어떤 상황이지? 조사받고 있으려나? 웰트 아저씨한테 메시지라도 보내볼까? 웰트 아저씨가 히메코 씨와 히메코 씨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대. 웰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할 만해. 네가 뭔데 나보다 고백 편지를 더 많이 받은 거야? 신상 출시됐습니다. 판매부 부... 뭐 사고 싶으세요? 합법 불...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정대로 하늘을 건조하리. 대운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법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왔구나. 열차에 탄 이후로 히메코가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군.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그때 곁에 있었던 건 너뿐이니 너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히메코의 아버지라고 해서 순간 뇌정지가 왔는데 생각해보니 히메코 언니한테 아버지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다들 나처럼 얼음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음. 15년 전의 환월 게임은 피로 물든 게임이라 불렸지. 많은 이들이 자식을 잃었고 또 많은 이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내 딸이네. 돌아왔을 때 난 그 아이가 묻힌 무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지. 그 아이의 이름은 히메코였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이분은 대체 누구인가? 제가 15년 전 환월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어요. 죽음의 전령과 맞서 싸우며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은하 어딘가를 떠돌고 계셨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존재감은 우주의 공기처럼 희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는 눈앞의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아이, 너도 참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것뿐이야. 15년이 지나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된 너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나? 얘기해봐라. 내가 본 네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어떻게 된 거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미리 자신의 뒷일을 준비해두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한가요? 류스케 씨? 류스케 씨?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남처럼 부를 수가 있어? 적어도 예전처럼 아빠라고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렴. 응? 잠깐. 이쪽은 히메코. 설마 네 자식이니? 15년 만에 만났더니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잠깐. 그럼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지? 적당히 좀 하세요. 이쪽은 제 동료이자 후배, 친구이자 은하열차의 일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아버지? 들었지? 날 아버지라고 불렀어. 반갑네, 친구. 이거 참 실례했군. 하마터면 널 히메코의 아이로 착각할 뻔했어. 부디 이해해주게.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젠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거든. 난 화가여서 일하는 시간엔 대부분 여러 천체를 돌아다니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예술 작품을 만든다네. 히메코, 너와 함께할 시간을 많이 놓쳤다는 건 나도 안다. 놓쳤다고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때 전 이미 6살이었죠. 그건 그렇다 쳐도 제가 풍화의 저주로 고통받을 때도 일 때문에 바빴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동안 난 너를 위해 동분서주했단다. 지난 몇 년간 난
내가 환조한 이 과거를 상징하는 방에 갇혀 나갈 수가 없었어. 제가 열차 항법사가 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열차는 단 한 번도 이곳에 정차하지 않았고 너 역시 네가 살아있다는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지. 환월 게임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이상 방어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고 은하 열차에 관한 소문은 많이 들었단다. 심지어 항법사의 이름을 본 적도 있지. 처음에는 그저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호기심에 네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사진 속의 고상한 여인이 내 딸이라는 사실도,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 열차에 연락해볼까 했지만 그 항법사가 그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라면 난 늘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고 있었단다. 답을 찾지 않는 한 내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적어도 절반은 남아있지만 만약 부정적인 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내 딸이 정말로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궁금하구나, 히메코. 대체 어떻게... 여기 너무 오래 머물고 싶진 않아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열차가 학교를 점거한 아련자를 물리친 덕분에 학교는 15년 전과 같은 비극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젠 당신이 15년 전 못다한 의무를 다할 차례예요.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언론의 폭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해 보시죠. 못다한 의무라. 아직도 내게 화가 나 있는 모양이구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히메코가 너한테 자기 성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니?
이 못난 아버지가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겠지. 하지만 1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아이가 풍화의 저주를 버텨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 아, 자네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둔했군. 그 애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딸이 돌아왔다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날 데리고 딸의 일터 좀 구경시켜줄 수 있을까? 이제라도 그동안 딸에게 주지 못했던 관심을 채워주고 그 애에 대한 걸 더 많이 알고 싶구나. 참 감명 깊은 부녀 제외의 장면이야. 나도 모르게 고향에서 겪었던 옛 일들이 떠오르는군. 웰트 아저씨, 왜 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래요? 대체 부자 관계가 어떠셨길래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늘 바쁘셔서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지. 아이 입장에선 원망스러운 게 당연해. 아버지가 되어봐야 부모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류스케 아저씨한테 열차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 하긴 어쨌든 히메코 언니의 아버지니까. 근데 류스케 씨는? 아, 다들 여기 있었구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내 딸을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저희가 히메코한테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나?